네, 잔매거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맞는 취업준비생들 많을 텐데요. 취업 준비의 시작은 자기소개서고 또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은 바로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시간 취준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1부는 액션 평가 시간입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고요. 네. 2부는 실전처럼, 오늘부터는 정말 실전 같을 것 같습니다. 모의 면접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작에 앞서서 우리 함께하는 취업준비생 두 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두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같이 면접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봤나요, 대건 학생?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예. 어때요? 더 긴장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도 좀 생기고요. 예. 네, 그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라 양도 오늘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긴장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두 분 다 기대가 되는데 일단 두 분의 희망 직무를 예. 저희가 알고 오늘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을 희망하고 있나요? 대건 학생부터. 저는 일단 인턴 생활을 외국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계에 일단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라면 그 경영 지원팀에서 그 인턴십을 할 때 인사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쪽에도 관심이 인사 쪽.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아라 양은요? 네, 저는 금융권 위주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네. 모든 직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군요. 그래요. 다행히 두 학생이 이제 원하는 직무가 같은 직무 쪽은 아닌데 일단 우리 대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하는 직무가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대표님? 네, 뭐 저런 건 근데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이만큼 다 하고 있다고요. 저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어쩔 수 요즘에는. 없이. 예. 물론 내가 선호하는 건 있지만 하지만 그것만 파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두 분의 희망 직무, 아직까지 두 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홍쌤이 보시기엔 어떻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오늘 나오신 두 분 다 동문학도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대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턴 이력이 있다고 하면 물론 내가 그 인턴 생활 통해서 인사 업무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두드리게 되면 채용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B2B 해영업이나 외자 구매나 본인의 어학이라든가 글로벌 역량 쌓을 수 있는 포지션 같이 두드렸으면 좋겠고요. 아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자들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 금융권 채용은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금융권만 두드리고 있는 건 좋은 전략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행원이라는 것도 신입 행원들한테 법인 영업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객장의 배치를 받을 거거든요. 뭐 그런 역량이라고 하면 고객 대면 능력이니까 영업까지도 좀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본인이 직무에 맞는 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시간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씩 드려볼게요. 우리 대건 학생부터. 준비됐죠? 네. 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동문학과 현대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온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시작과 동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한 이런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한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고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라 아라 양. 양의 선물 스피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엄마 같은 지원자 조아라입니다. 평소 대외 활동이나 학교 생활에서 같은 동료들을 꼼꼼히 챙기고 스케줄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서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직무를 해나감에 있어서 동료들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같이 동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엄마가 좀 많이 네. 떨리나 봐요. 그래요. 두 분의 30초 스피치 보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뭐 이런 1분 스피치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요령까지 함께 조언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두 분은 되게 그 비교 체험 극과 극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한 분은 되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가 그래서 자기도 버벅대는 또 한 분은 되게 그 유명한 로봇 연기 같은 네. 그런 거 있죠.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런 건데 네. 아직까지 완벽하게 숙지 않아서 로봇이 이제 불완전한 로봇. 한마디로 좀 되게 외워서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두 분인데요. 각각의 단점이 그냥 다 나온 것 같아요. 로봇, 그러니까 외워서 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외운 거죠. 그래서
벌써 톤이 다르거든요. 네. 말할 때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만 근데 또 자연스럽게 하느라고 말하자면 구성 자체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니까 구성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죠. 30분 스피치나 1분 스피치 자기소개 같은 건 그런 구성이나 이런 것도 미리 짜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둘이 섞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외우는 건 아닌데 대강의 구성은 좀 짜여져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구성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외운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네, 참고하시고요. 홍기찬 쌤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하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는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기술적으로 면접관이 듣고 좀 질문할 거리가 거기 녹아 들어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톤이라든가 에티튜드 뭐 이런 것들 아주 저는 좋게 보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때 아까 했던 조직생활과 사회생활 해외에서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경험이라든가 직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이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 같은 지원자 좋아랍니다. 요 정도 내용은 그렇게 차별화될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정형화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본인의 이런 구체적인 내가 주변인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이력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하고 약간은 연결시켜서 짧게만 좀 노출시키게 되면 네. 또 그런 질문들을 끌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혹시 두 분은 이런 면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건 학생? 저는 이렇게 실제 면접관과 1대1이나 1대4로 면접한 적은 없고요. 네. 전화로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전화 면접을 해본 경험이 어. 있다. 예. 아라 양은 어때요? 저는 공채 면접은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대외 활동에서 2번 정도 면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예. 아주 뭐 정식적인 면접은 두 학생 다 아니었고 맞아요. 일단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긴 한데 전화 면접이 특이하네요. 전화 면접이 실제로 있습니까, 대표님? 네, 그러니까 공채나 한국 공채나 이런 데서는 보기 힘든데 외국계 네. 기업이라든가 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으로 전화 면접 같은 걸 하고요. 예. 괜찮다 싶으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정식 면접을 해서 네. 보통 면접만 한 3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전화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군요. 전화 면접 잘 봤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인턴하고 왔습니다. 전화 면접에 좋습니다. 강한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뭐 학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액션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에게 상황 드릴 거고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지를 칠판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서진 씨가 전해 주시죠. 네.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를 선택한 지원자, 면접관은 3명이고 면접자 역시 3명인 상황에서 전공 무관자인 나에게만 우리 회사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면접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네. 정말 잔인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예, 심지어 3명의 네. 면접자들 중에서 나에게만 유독 이런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는 인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 더더욱 긴장이 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태진 씨 좀 순발력이 글쎄요. 있으시잖아요. 저라면은 네. 우리 회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면 떨어뜨리셨으니까 다시 올라와야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뭐 자존심상 됐거든요. 딴 데 갈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저는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일단 의도가 좀 궁금해집니다. 나를 예.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일단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 취준생들 판단에 혼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는지 빨리 적어주시고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뭐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뭐 어떻게 답변하는 애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질문인가에 대한 파악이 먼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이 지원자 중에 나를 찍어놓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저 사람이 마음먹었구나라고 우리 취준생들이 잘못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대부분. 근데 예. 기분 나쁘거든요. 당장에 그 말 들으면 떨어졌구나 싶은데 예.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떤 지원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떨어졌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는 떨어졌을 때 그러면 다시 도전한다든가 이런 어떤 의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넌 떨어졌어! 라고 말하는 듯이 느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눈앞이 하얘져요. 맞아요. 떨어졌구나. 예. 해봤자 뭐하리 지금 나갈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좀 어긋나는데 네. 실제로는 우리 회사 붙으면 어떻게 다니실 거예요? 뭐 집은 가까운가요? 이런 질문에도 꼭 붙여주는 건 아니고 이런 질문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일희일비할 거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예.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적어주셨는데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먼저 대건 학생부터 좀 볼게요. 면접에 대한 분석, 네. 앞으로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하겠다라고 적어주셨고요. 네. 아라 학생은 회사에 대한 정보 수집, 나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더욱 노력, 열릴 때까지 두드리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건 학생. 네, 보시다시피 제가 일단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일단은 면접관께서 저한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다음번에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하겠다. 답변은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 그대로 얘기하겠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다시 한번 네. 도전하겠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라 양도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대건 선배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제가 상경 계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경 계열 인재에 맞는 그런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더욱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 단점에 대해서도 더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계속 될 그래요. 때까지 두드리겠다고 말할까. 될 때까지 두드리겠다라는 네. 의지를 표현할 두 것이다. 학생 모두 약간 비슷한 대답을 한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두 대답도 마찬가지로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전제를 한 게 지금 면접관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표현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저 면접자는 영 아니야. 그러면 저런 질문 자체를 안 하죠. 그렇죠. 보질 않죠. 그럼 예. 어차피 이건 아니니까라는 식인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전제로 지금 내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니까라고 떨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 했던 거니까 끝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그런 자세를 또 어필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두 학생의 예. 답변은 그럼 좀 지나치게 평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평이한데 저거 외에 또 다른 걸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저 정도가 좋다. 됐습니다. 전 그럼 다른 데 갈게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적당한 답변인 나쁘지 것 같다. 않다. 예. 홍기찬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 아라 학생 이야기했던 게 좀 눈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전공과는 좀 무관한 직무를 선택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건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R&D라든가 품질 제조 생산을 써야 할 친구가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인사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너 이거 떨어지고 나면 뭐 할 거야? 그 질문의 의도는 원래 네가 가야 될 좀 원래 그게 더 쉬운 길이 될 테니까 그 길을 택할 거냐 안 그러면 재도전을 할 거나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아라 학생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 금융권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나는 동문학과를 전공한 이력이 실제로 국내 은행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공 지식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걸 저도 숙지하고 만약에 이런 실패가 있다고 하면 또 6개월 지나고 나면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올 테니 그동안 저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킨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면접장에 가게 되세요. 그러면 과거의 이력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해요. 저번에 왜 떨어졌죠? 그럼 계열사 바꾸면 이번에 왜 바꾼 거죠? 그거에 대한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 계열사를 바꾸는 건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재도전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로열티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생각하고 구직활동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이시안 대표님에게 이 질문의 의도를 좀 맞아요. 뭐냐라고 예.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만 지원했나요? 뭐 이랬든지. 예. 뭐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회사만 지원했나요? 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것도 있죠. 되게 우수한 인재인데 이 친구가 혹시 2개 되면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약간 거짓말 탐지 같은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만 지원했나요? 근데 뻔히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밖에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 다 알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건 굉장히 큰 의미라기보다는 그 클리셰 같은 거죠. 그 대화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들. 그걸로 시작해서 그럼 왜 하필이면 여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 하면서 쭉쭉 풀어나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너무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홍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해당 회사 이야기해서 좀 뭐하지만 흥국생명 면접장에 앉았어요. 네. 그럼 질문을 해요.
저 누구 씨는 삼성생명은 안 썼어요? 그러면 거기서 안 썼다고 하면 사실 뻥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맞게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서 그냥 오갈 데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분들도 아세요. 한국생명에 계신 분들도 예전에 삼성 떨어지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그 회사 자체의 비전은 당연히 팔로워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로열티를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언급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세컨 주자라고 해서 다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을 통해 이 친구의 로열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고 성의 또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플랜을 잡고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조언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액션 평가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두 번째 액션 평가 상황입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가 들어가 면접이 한창 진행되던 중 면접관 전체가 급한 업무로 자리를 비우게 됐다면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면접관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10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앞서서 이 방송을 준비할 예. 때 이 대본을 보고 과연 이게 이런 상황이 그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몰래 카메라 테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CCTV로 그 상황을 볼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어찌됐건 얼마만큼의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이 답변을 적어주실지 네네. 열심히 지금 적어주고 있는데 그래요. 선희 씨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실 글쎄요, 것 사실 뭐 같습니다. 혼자서 10분 보내는 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그냥 멍하게 있어도 되고 잠깐 뭐 책을 봐도 되고 자도 휴대폰을 되고. 봐도 되고요. 근데 네. 이게 면접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또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진 씨 예. 어떤 방법 있으세요? 저는 예. 그냥 그 정자세를 유지하면서 막 10분 동안? 막 연습하다가 잘 것 같은데요. 그럴 때쯤 하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예. 들어오겠죠. 그래요. 자, 우리 예. 학생들 이제 다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건 학생 그리고 우리 아라 학생.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면접에서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적어주셨고 예. 아라 학생은 앞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고민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은 없이 생각을 좀 하겠다라는 뜻 예.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10분 동안 무슨 일이 누가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면접장이 자기가 제 자신의 면접장에 있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만큼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예, 그래서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면접에서 제가 어필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이제 남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더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 다른 내용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겠다. 네. 아라 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낼 건데 이 전에 했던 얘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지 네.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학생 모두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지만 조금 느낌이 달랐죠? 지난 그래요. 시간에서 부족함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올 질문을 또 살펴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면접자에 들어와 있는데 면접관들이 단체로 나가가지고 쓱 이런다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불이 났거나 근데 면접자를 놓고 자기들만 도망갔거나 아니면 정말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거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이걸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아무래도 저 친구가 눈에 띈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림상.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회사의 분위기에 맞춰서 회사가 좀 활발하고 또는 또 내가 이제 지원한 게 영업직이다 그러면 그 좀 어색한 자리에서 먼저 뭐 이렇게 좀 얘기도 걸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고 근데 또 너무 잘못하면 나대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가만히 있기보다는 혼자서 아까 한 것을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곱씹는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한번 톡톡톡 이런 식으로 뭔가 연습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좀 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홍기찬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소비자 기업들은 진행 요원들, 면접관이 아닌 진행 요원에게 체크리스트를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회사 안으로 들어올 때 면접이 스타트 되는 거고요. 회사 밖을 나갈 때 비로소 면접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 장소, 대기 시간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한 모습 보이시는 건 좋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스마트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의실에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들은 현업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특별히 뭘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진행된 면접에서 내가 오늘 면접관의 머릿속에 반드시 주입시키고 싶은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노출됐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분들에게 어필하고 싶다. 그런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좀 구분해서 좀 행동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면접자들의 어떤 액션을 우리가 원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예.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모습. 또 하나는 배려. 배려하는 그러니까 모습. 지금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경우가 하나가 네. 그 H 기업에서 현대요? 아니요, 하나요. 예. 이 대기실에 일부러 이렇게 휴지를 떨어뜨려 놨었대요. 예. 그래서 그걸 줍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는 걸 한번 했었대요, 진짜로. 네. 그 주도한 친구가 제가 아는 후배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남을 위해서 배려. 내가 저 휴지 하나 더 줍고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의 배려잖아요. 그러면 나의 노력 아니면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이런 상황이 닥치라는 법은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조언해 주신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액션 평가 2부에 비하면 워밍업인데 어떠셨는지 우리 대건 학생부터.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언들이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라 양은 긴장이 조금 풀렸을까요? 아직도 긴장이 너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부족했던 부분을 전문가 선생님들께 피드백 받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1부에서는 피드백이지만 2부에서는 큰 혼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2부에서 좀 오늘 못다 보여준 모습 좀 예. 기대하길 바라겠고요. 저희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 만나보시고요. 네. 이어지는 특집 모의면접 클리닉에서는 이 2명의 구직자를 위해서 실전평가 모의면접이라는 특별한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